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책 10쪽, 10쪽을 배울 차례예요. 오늘 배울 차례는요, 한자 어떻게 만들어졌니? 이겁니다. 자, 전 시간에 보면요, 여러분들 한문 왜 배워야 되느냐? 뭐 일단 우리나라 말 자체가 소음문자이기 때문에, 즉 소리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벌써 우리나라가 거의 한자를 사용한 게 5천년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5천년 동안 사용하던 글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있고요. 그리고 뭐 저 옆에 안 좋은 애들 있잖아요. 중국, 일본, 걔네도 한자를 써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는 문명 자체가 한자 문명권이에요. 문화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한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자와 한문은요, 한자는 말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문은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모아서 한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한자의 3요소, 모양과 뜻과 소리,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모양과 뜻과 소리.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쪽을 가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럽니다. 원래는 6가지가 있어요. 육서라고 하는데요. 육서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수준이 높아서 빼버려요. 뭐 사실 몰라도 되니까 뺐겠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상형자 이럽니다. 상형.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들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숙제한다고 한자를 이렇게 죽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아이고 그리고 있네. 이런 여러분들 내가 글자를 못 쓰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네, 당당히 미십시오. 일단 그림 맞습니다. 왜냐 상형자는 말 그대로 그림이에요. 그림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그리는 것.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글자를 보면 어느 정도 그 뜻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초기의 문자들은 주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 문자가 바로 상형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한자도 상형자가 가장 처음에 나왔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나무 목자네요. 자, 일단 모양, 뜻, 소리 이렇게 나왔죠. 자, 모양과 뜻과 소리가 있어요. 자, 나무 목자. 자, 나무라는 놈이 이렇게 잎이 있고 가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나무의 잎을 말했고 이건 기둥을 말하고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이게 바로 나무 목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귀이자 같은 경우는요. 이건 귀이예요. 자, 귀이자 같은 경우는 귀의 모양, 사람의 귀의 모양을 이렇게 본땄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산, 매산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산산 아니면 매산 이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면서 한 가지 해보죠. 여러분들 종종 그럴 거예요. 선생님, 한자는, 한문은요, 이미 옛날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나라는요, 한글로 이렇게 주어라고 이야기하고 쓰고 있었던 일이 벌써 거의 한 7, 80년 이상 돼가요. 거의 100년 이상 돼가요. 이제 한자 없는 거 아니에요? 과연 진짜 한자가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사용할 때?
자, 여러분들 요거 예, 제가 지금 산산이라고 했었지만 요게요. 매산 아니면 예, 매산 이렇게도 됩니다. 그럼 대체 매가 뭘까요? 매라는 것이 바로 한자 한이라는 글자의 순수 한글이에요. 순수 한글과 한자가 만났더니 한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요. 옛날부터 표기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는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즉, 우리가 한자 안 쓴다고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바로 이 모양을 봄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책에는 없지만 이제 요거 우리가 날일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해를 뜻한다. 해일. 자, 요거는 어떻게 된 모양이냐면요, 여러분들 태양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즘 사람들은 이걸 눈으로 제대로 못 봤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어우, 눈이 너무 좋았어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태양에 무엇을 봤느냐? 바로 흑점을 봐요. 흑점. 검은 흑점을 봐요. 그래 바로 태양에는 동그란 태양에는 뭐가 있어? 흑점이 있어. 그래서 바로 요거를 이렇게 모양을 했어요. 자, 이제 여담으로 장난삼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흑점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태양에 새 한 마리가 살았나 봐요.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태양에 새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 태양의 흑점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새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흑점이 안 보여요. 흑점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에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다녀요. 눈까지도 검해요. 바로 그 검은 새가 바로 뭐다?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 까마귀는 그럼 어디에서 사는 새? 태양에서 사는 새, 즉 해에서 사는 새. 그래서 바로 까마귀를 뭐와 동일시했다? 태양과 동일시합니다. 까마귀를 태양과 동일시해가지고요. 까마귀는 신성시했어요. 요즘은 죽음을 부르는 거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까마귀를 아주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상징을 한 깃발에 무엇을 그려야 되냐? 바로 다리가 3개인 3, 족, 5를 그려요. 까마귀 옷자지요. 다리가 3개인 다리가 3개인 까마귀를 그려놓습니다. 자, 이게 바로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고 이게 바로 태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주 어려운 글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선생님 이게 무슨 상형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글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러한 글자입니다. 자, 이러한 글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거북, 귀, 아니면 거북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배를 만들었어요. 무슨 배? 거북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구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선. 왜 구선? 바로 거북구자죠. 거북이를 닮은 배.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상형자를 이야기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어려운 글자 하나를 던집니다. 도대체 이게 거북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예, 거북이 같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누일게요. 뭔가가 보이는 것 같죠? 자, 바로 요 부분이 무엇이냐? 예, 거북이의 머리입니다. 까꿍. 그럼 요게 뭐예요? 거북이의 예, 등껍질이에요. 등껍질에 뭐가 있어요? 예, 바로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배딱지 있고요. 요거 뭐예요? 예, 다리죠. 그럼 요거 예, 마지막으로 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거북 숫자가 됐어요. 거북이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요걸 이렇게 세웠더니 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상형자의 원리예요. 즉, 있는 모양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 본따서 그린 것. 이게 바로 상형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사자라고 합니다. 지사자. 지사자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뜻, 사물의 위치나 수량, 점이나 선 등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뜻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건 알아요. 자, 이제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 추상적인 개념은 지사의 원리를 이용하여 나타냈다. 요즘 사용하는 교통표지판에도 이러한 지사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이 책에 보시면은 교통표지판에서 유턴 표시가 있죠. 이렇게 꺾어가세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봐주니까 알만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숫자. 숫자가 바로 지사자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죠. 선생님 숫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사과 하나 더하기 사과 하나는 2개입니다. 사과 2개 더하기 사과 하나는 3개입니다. 예, 사과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물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숫자가 꼭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몇 개의 물방울이 될까요? 물방울이 2개가 되지 않아요. 물방울 하나를 물방울에다 또 더하면 물방울 하나가 다시 됩니다. 즉 숫자는 달라졌어요. 분명히 고체, 즉 어떤 사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가 나왔는데 물방울 같은 경우는 액체 같은 경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애매모호한 것들. 자, 그럼 일단 그래서 이거 숫자 이거는 무슨 글자예요? 한 일자지요.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근본 본자인데요. 자, 근본 본자는요 일단 여러분들 나무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있었던 나무가 옵니다. 자, 근데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뿌리가 땅 밖에 사람한테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흙을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에 뿌리 있어. 근데 니네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림 지사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래 하자지요. 자, 아래 하자. 자, 여러분들 밑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운데 중자 밑에 있고 가운데 있고 뭐 위에 있고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점이 어디 있길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 어디 있길래 이게 아래 있다, 위에 있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도 정확한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작다, 크다? 이거 과연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누구를 말하면 좋을까? 뻔히 아는 사람들이, 뭐, 박보검이라고 합시다. 박보검의 키는 커요, 작아요 했을 때 박보검이 한 180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커요. 근데 문제는 서장훈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박보검은 작아요. 왜? 서장훈이 거의 2m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바로 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뜻, 그러니까 이제 사물의 위치나 수량 이런 것들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것, 이거 바로 지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11쪽으로 가봅니다. 자, 11쪽으로 가시면요, 이제 회의자가 있어요. 회의자,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낸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형성자라는 건요,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합쳐서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데, 일부는 뜻을, 일부는 음을 나타낸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이 두 가지, 이 두 글자는요, 이 두 개는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뭐냐? 바로 1 더하기 1이다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합치는 거예요. 합체. 1 더하기 1만이냐? 아니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있어요. 저기 네 글자를 한꺼번에 합치는 것도 있어요. 뭐, 예, 5글자도 있고 6글자도 있고 뭐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회의와 형성입니다. 즉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회의자는요, 말 그대로 뜻과 뜻의 모임이에요. 그냥 1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형성자에는요, 한 가지를 꼭 걸어둬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 회의자에서는요, 여러분들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뜻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합쳐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어요. 즉, 나무목 더하기 나무목은 숲을 림자예요. 숲, 림자. 자, 나무들이 빽빽해지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인자 더하기 나무목자예요. 사람이 나무에 가서 쉰다 해서 이거는 쉴, 숫자가 돼요. 자, 나무가 3개가 있어요. 오, 나무가 3개가 있으면 이제 빽빽해요. 그 이거는 빽빽할 3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나무 목자가 기본으로 됐는데 여기서 나무 목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 소리가 다 달라졌죠. 근데 이제 형성자는요, 글자가 하나는 뜻을,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요 글자 같은 경우는 물을 문자인데요. 일단 요 글자가 문자예요. 그리고 입구자가 더해졌어요. 문 밖에서 입이 떠들어요. 문 밖에서. 자, 문이 닫혀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면요, 문이 닫혀져 있으면 뭐라고 해요? 계세요? 들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이건 문 밖에서 떠드는 입, 그래서 이게 바로 물을 문자예요. 자, 그리고 요 글자는 들을 문자예요. 자, 들을 문자. 이것도 문자 더하기 뭐예요? 귀, 이자예요.
즉, 문 밖에서 나는 소리를 뭘로? 귀로써 어떻게 해요? 들어요. 이건 들을 문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없지만 바로 이 글자, 이거는 열 개자예요. 이것도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요. 자, 이게 바로 예, 문자고, 이거는 뭘까요? 이게 바로 이것도 열 개자로 읽혀요. 그래서 자, 바로 요것이 소리가 되고요. 요거의 뜻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문자와 입구자가 돼서 물을 문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뭐가 됐어요? 소리가 됐어요. 예, 문 문자와 귀자가 더해져서 들을 문자가 돼서 이것도 소리가 됐어요. 그 10개자는 문 문자에 10개자를 합쳐서 또다시 10개자라는 글자가 됐어요. 요게 바로 뭐다? 형성자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바로 요 네 가지의 원리를 알아둬야지 한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뭐 시험 문제로 무조건 나와요. 외워두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줌으로 봐요.